네, 오늘 굿바이는 코로나 수혜주에서 코로나 피해주로 갈아타야 되는 시점에서 데려갈 종목 아니면 빼고 갈 종목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삼성 SDI부터 살펴볼게요. 중장기 전망 보고 사려면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참 무서운 표현이에요. 중장기를 지금 여기 산다? 사면 안 되죠. 이건 반대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품이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올려놓고 이 바이든 후보가 또 한번 올려놓은 주가가 바로 삼성 SDI 주가거든요. 삼성 SDI는 지금은 매수를 고민할 자리가 아니고요. 지금은 정리를 고민해야 될 자리입니다. 나중에 중장기로 보고서 산다. 나중에 분명히 45만원, 40만원 안 떨어질 것 같죠? 분명히 이 가격 옵니다. 나중에 사세요. 그래서 삼성 SDI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는 좀 어렵다는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종목이 두 번째로 접수가 됐네요. 코로나 피해주였던 대한항공. 이제는 날개 펼까요? 매수 관점 여쭤보셨습니다. 미리 사시지 왜 지금 이렇게 뜨고 나서 사시려고 하시는지 참 그게 참 의문이에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았거든요. 밑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그리고 대한항공은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가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지금 환율,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외화 부채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달러 부채죠.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괜찮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항공주들, 여행객 수요는 줄었지만 이 물류 쪽은 분명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실적도 괜찮고, 아시아나항공보다 대한항공이 훨씬 더 나았어요. 그래서 대한항공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거죠.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때는 한 번씩 시세가 나고 나서 한 번 좀 눌러줄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한 번 눌렸을 때 사시는 게 나아요. 오늘은 올라갔다 떨어지고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눌렸을 때. 그래서 오늘의 매수 시점은 적당치 않고요. 제가 볼 때 매수 자료를 본다면 최소한 23,000원 아래로 눌렸을 때 매수가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최소 22,950원 가격대까지 조정 나올 때 그때 한번 바라보면 좋겠다고 하셨고요. 다음은 SNU입니다. OLED 관련주네요.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삼성디플, LG디플 같은 쟁쟁한 곳인 것 같은데 지금 사기에 괜찮은 가격대입니까? 네. 지금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신 건 앞으로 OLED 쪽이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관련 종목들은 잘 안 움직이고, 그리고 SNU 같은 경우에 사실 이 탄력은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좋아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뭐 매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기간적으로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번 치고 올렸다가 좀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단타 물량들이 들어왔다 빠진 거거든요. 지금 거래들이 조금 더 들어와 줘야 아마 시세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어쨌든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이 기업은 매수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단 뭐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트레이딩 쪽으로 이제 먼저 보시고, 좀 길게는 사실 많이 안 보잖아요. 그리고 OLED 쪽은 길게 보면 좀 지루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SNU는 4,5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종가 매수해서 4,500원까지 올려다 보겠습니다. 다음은 코앞으로 다가온 광군제도 신경 쓰셔야죠. 코리아나입니다. 5,560원의 비중 5%시네요. 직접적으로 광군제랑 연관된 기업인지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물 들어올 때 단기 트레이딩이라도 접근해 볼까요? 네.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은 당연히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슈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미국 대선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주가에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지금 당장 보면 굉장히 좀 난잡해 보이죠, 주가도.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들쭉날쭉하면서 좀 많이 올라와 보이는데, 이 기업은 길게 보면 주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분명히 좀 저하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실적은 분명히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격은 괜찮아요. 코리아나 매수 가능하고요. 이 기업은 매수하고 나서 본다면 좀 끌고 가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6,5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보셔도 괜찮으니까 오늘 코리아나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권을 콕콕 집어주시는 우리 멘토님 6,500원짜리 콕 집어주셨습니다. 다음은 K사인의 신규 매수 고민 암호 보안 관련주죠. 근데 이게 2,055원 찍고 1,500원짜리까지 내려왔는데 길게 성장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중장기 관점이라면 매수 가능할까요? 네.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K사인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기업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으로 본다면 굉장히 성장성이 또 뛰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죠. 암호화 쪽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K사인을 포함해서 이런 이제 보안 쪽 관련주들은 특징이 있어요. 테마적인 요소가 아니면 주가가 못 움직여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중장기로 본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이 기업은 분명히 성장성이 있었지만 만약에 그 성장성을 보고 이때 매수했다 치면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 기업은 손실로 지금 나온 거거든요. 손실이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손실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안주들은 성장성을 보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그냥 보유하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단기로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KCI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뭐 중장기로 지금 물어보셨기 때문에 중장기는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나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지문 자체가 저는 중장기 지문이었기 때문에 저는 KCI에 대해서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단기는 괜찮긴 한데 중장기는 매수 유보 사인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신세계 22만 6,500원에 비중 40%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유통주 상승세를 타고 매수가까지 왔는데요. 좀 더 가져가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좀 더 가져갈까요? 자, 뭐 사연까지 일단 보내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이 신세계가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유통업종, 비교 대상으로 본다면 백화점 쪽을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업체들보다는 신세계가 더 나아요. 백화점 쪽만 거의 집중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신세계가 낫다는 거죠. 지금 결국은 이제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기고, 지금 이제 매수가 회복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신세계는 시간만 좀 더 투자하신다면, 최소한 이 기업은 25만원까지 회복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25만원 정도에서 수익만 잘 챙기고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신세계는 보유 의견, 25만원 목표 주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현대백화점 접수된 것 같은데 문의 주신 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효성 ITX 그 사이에 보겠습니다. 28,900원의 비중 20%. 이게 콜센터 테마주래요. 설마 언택트 종목이라서 오늘 내린 건 아니겠죠? 그런 의미는 아닐 텐데 하락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결국 뭐 테마주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결국 지금 언택트 관련주로 움직인 게 아닌 게 아니라 언택트 관련주로 움직인 게 맞아요, 이 기업은. 그래서 주가가 올라왔던 거고요. 지금 여기서 주가가 이제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올라갈 때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도 중간중간에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밀렸다 올라가고, 또 밀렸다 올라가고, 또 밀렸다 올라가고, 밀렸다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밀리면 다시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개인들이 이번에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항상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효성 ITX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시다면 사실 지금도 어제까지 반등 나오다 지금 밀려가지고 아마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24,000원 정도까지만 일단 반등을 좀 기대해보고 이때는 좀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효성 ITX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패스합니다. 그러면서 CS 윈드 함께 고민해보죠. 10만 1,000원의 비중 5%입니다. 오늘 차익 실현해도 될까요? 친환경주 좀 더 길게 봐도 될까요? 하셨거든요. 네. 10만 1,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오늘 수익 실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참 희한한 게 지금 요번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신 게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인지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 이제 바뀌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이든 후보와 관련된 이제 차기 정책주 이런 쪽에서의 테마를 좀 찾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찾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정말 강하고 정말 편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이 아니에요. 앞에서 힌트를 드렸죠. 그 전까지의 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이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정책 성향이 완전히 반대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소외당했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편안한 종목들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테마적인 종목들을 보는 건 개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S 윈드 수익 실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더 늦기 전에 한번 수익 챙겨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KB금융과 신한지주 둘 중에 뭘 담아볼까요? 고민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의 금리 인상 가능성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일 거고 당장은 아니지만 기대감 머금고 둘 중에 담아보는 거 찬성하십니까? 뭔가 좀 착각을 하고 계신 게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은행주들이 움직인다. 지금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금리 인상이 나올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금리라는 건요. 결국은 이제 중앙은행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앙은행 가면 우리나라도 그냥 한국은행 가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딱 네 글자 바로 앞에 딱 보이는 네 글자가 있어요. 물가 안정. 결국은 중앙은행에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물가입니다. 물가 안정.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을 보세요. 물가가 올라갔습니까?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경제가 활성화돼야 돼요. 경제가 굉장히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돈을 풀었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가가 상승해도 어느 정도 용인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주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지도 않을 겁니다. 당분간은.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은행주들을 봐야 되는 건 제가 과거에 한번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 금융주들은 그동안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 결국은 가게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 대출을 받잖아요. 은행에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기업도 가게도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 부실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금리도 낮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예대 마진도 분명히 많이 축소가 됐을 거고. 그런데 앞으로의 기대감은 뭡니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고, 이제 실질적인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시기고. 그래서 이런 부실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주가는 금리도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최저 수준을 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한지주와 KB금융 말씀하셨는데, 다방면에서 본다면 사실 KB금융보다는 사실 신한지주, 지주회사 쪽에서 증권주도 포함되어 있고요. 보험도 포함되어 있고,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한지주를 종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논리로 금융주 담는 건 아니라고 하시네요. 저평가 관점에서 신한지주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시간 금방 가버렸는데 내일 또 못다한 거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